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중기 11기로 웨스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강은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웨스트 프로그램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 정부 프로그램으로 비자 발급이 빨리 되고 정부 장학금이 지원된다. 미국 비자 받기가 정말 어려운 거 다들 아시나요? 근데 웨스트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비자를 좀 원활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소득 분위별로 장학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참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장점 두 번째. 정부 프로그램으로 참가하는 거라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 달마다 보고서를 작성하던가 아니면 위클리 체크인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저희 참가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사는데 동기부여가 된다. 세 번째 장점은 어학연수로 영어 실력 키우고 미국에서 회사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우선 어학연수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여기서 영어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인턴십 통해서도 실생활에서 쓰는 영어 표현, 비즈니스적 표현 이런 것들 많이 배우면서 실제로 토익 점수도 880점에서 965점으로 100점 이상 올리지 못했지만 많이 올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점 세 번째, 미국 여행이 가능하다. 저는 LA에 있을 때 주변에 카탈리나 섬이나 샌디에고, 라스베가스를 다녀왔었는데요. 오스틴으로 인턴십을 통해 이동하고 난 다음에도 시카고, 라스베가스 한 번 더 가고, 산타페, 뉴욕, 워싱턴 DC, 하나 더 있었는데 많이 갔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면서 여행을 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 다들 아시나요? 사실 한국에서 미국을 여행을 오려고 하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 3주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연속적으로 여행을 해야 하는데 미국 거주를 하게 되면 내가 시간을 3일, 4일만 내서 다른 주에 갔다 올 수 있고 비용도 한국에서 가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많이 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미국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와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한국적 사고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다양한 사람들, 미국 사람, 아시아 사람, 유럽 사람, 남미 사람, 아프리카 사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얼마나 편협한 사고를 하고 있었는지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장점 다섯 번째는 집을 벗어나 독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빨래, 설거지, 요리 이런 것들 다 혼자 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좀 터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점 여섯 번째, 마지막 장점인데요. 바로 웨스티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웨스트 프로그램을 참가했을 때 가장 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웨스티 분들을 만나는 거였는데요. 저는 늘 자기 삶에 열정적이고 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전공과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시야를 확장하고 싶고 주변에 인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 웨스트 프로그램이 그런 인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단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단점 첫 번째, 돈이 정말 많이 든다. 저는
웨스트 프로그램을 참가하기 전에 회사 생활을 1년 2개월 정도 했었고 퇴직금까지 제가 모아놨던 돈까지 탈탈 털어 다 쓰고 왔었는데요. 다 쓴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지만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숨 쉬면 쉴수록 돈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 경험에 투자를 한 겁니다. 단점 두 번째, 인턴십 퀄리티가 사바사입니다. 저도 사실 무급 인턴십을 진행했던 거라서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썼던 거일 수도 있는데 인턴십의 퀄리티가 엄청 높다고는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 번의 인턴십과 한 번의 회사 생활을 하고 미국에 갔었던 상황으로서 한국에서 인턴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고 있었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미국 인턴십은 난이도가 낮고 강도도 낮고 그걸 하면서 배울 수 있었던 건 외국 회사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영어로 아무래도 일을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일을 할 때 어떤 의사표현을 쓰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일의 퀄리티가 많이 높다. 이건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배울 게 있긴 하다. 단점 세 번째는 자기가 하는 만큼만 얻을 수 있다. 그 말은 즉슨 자기가 하지 않으면 얻는 게 제로다. 사실 이거는 인턴십의 퀄리티가 안 좋은 곳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현타가 많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라도 한다면 뭔가 만들어낼 수는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배우는 게 없지만 내가 다른 웨스티 동기들이랑 다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걸 꾸준히 해서 성과를 낸다던가 이게 아니라면 뭐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서 거기서 네트워킹을 한다던가 아니면 미국에 있는 한국 분들, 한국 기업에서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을 만나서 취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다던가 그렇게 계속 발로 뛰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면 얻을 게 많지만 그렇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단점 네 번째, 비자 연장이 어렵다. 네, 지금까지 장점, 단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그럼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은 누가 가면 좋을까요? 첫 번째, 해외에서 커리어를 쌓고 싶은 사람. 두 번째, 해외 인턴십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 경험을 사용해서 취직할 때 유리한 사람. 저는 문과니까 해외 사업이나 해외 마케팅, 영업, 무역 이런 쪽으로 가는 분들이 아무래도 해외에서 인턴십을 한 경험이 있으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여유가 있는 사람. 시간이든 마음이든 돈이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웨스티 분들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께 추천합니다. 그럼 이렇게 웨스트 프로그램을 참여할지 말지 고민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고민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